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상월짝이 물 맑은 곳에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여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밤이 되면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와집 뒤편에 자리 잡은 울창한 대나무 숲을 신령스럽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했는데 그 대나무들이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동시에 집안에 닥칠 흉사를 미리 알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이 깔리면 대나무 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는 소리가 마치 늙은 노인의 긴 한숨처럼 들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곤 했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자태가 단아한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대나무 숲의 소리를 듣고 자라 유난히 그 숲을 좋아했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뒷마당으로 나가 대나무 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았고 달이 밝은 밤이면 툇마루에 앉아 바람이 전하는 대나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성정은 차분하고 깊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마치 대나무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아이라며 칭송하곤 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연모의 정이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에는 대나무 숲을 관리하고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민우라는 건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부모 없이 자라 이 집에서 거두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민우는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생김새가 훤칠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다 주인 어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그가 낫을 들고 대나무 숲을 정리할 때면 숲 전체가 정갈해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연화 아기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의 눈길은 언제나 연화가 머무는 곳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에는 신분의 벽을 모르고 흙마당에서 함께 뛰어놀며 오누이처럼 자랐으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서로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규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민우가 바깥 일을 주로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마주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대나무 뿌리처럼 더욱 단단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서 잠시 스치듯 지나칠 때면 두 사람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도 눈빛만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마당에 낙엽이 하나둘 쌓이던 무렵 연화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남몰래 뒷마당 대나무 숲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숲속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마른 대나무 향기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숲 어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였는데 때마침 숲 안쪽에서 마른 대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민우의 모습이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인기척을 느끼고 하던 일을 멈춘 채 고개를 돌려 연화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얽히며 숨막히는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우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옷에 문지르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지만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연화 또한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달빛이 묘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엄격한 법도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 그 누구도 선뜻 그 강을 건너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숲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낮고 굵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일반적인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한을 토해내는 늙은이의 탄식처럼 휴, 휴 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민우 역시 낯을 쥐은 손에 힘을 주며 긴장된 표정으로 숲의 동요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마을 어른들이 말하던 바로 그 대나무의 한숨이었기에 두 사람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이 대나무 숲이 한숨을 쉰다는 것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음을 알리는 징조였기에 민우는 본능적으로 연화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 앞으로 나와 연화에게 너무 늦었으니 어서 안채로 들으시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민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대나무가 왜 하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에 한숨을 쉬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올 것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민우는 연화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대나무 숲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지만 한번 시작된 대나무의 울음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숲 한가운데 앉아 흔들리는 대나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연화를 마음에 품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대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잎사귀들이 비벼지며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여 민우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 들어온 연화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나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켜진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저 불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연화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낯선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차라리 민우와 함께 저 대나무 숲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에 대나무 소리 때문에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와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기와집 앞을 지나며 혀를 차고는 대나무가 저리 우는 것을 보니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오직 이 집에서 평생을 보낸 칠성 할매만이 묵묵히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칠성 할매는 연화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데려온 몸종 출신으로 연화를 친딸처럼 키워낸 유모이자 집안의 모든 내막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매는 이른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 뒤에서 비손하며 집안의 평화를 빌었지만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매는 이미 연화와 민우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고 대나무의 한숨이 그 두 사람의 앞날과 무관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아침 일찍부터 대나무 숲에 들어가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흔들린 가지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대나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대나무들은 여전히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하여 마치 밤이 계속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차가운 냉기가 감돌아 민우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와 고요하던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우는 하던 빗질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젯밤 대나무가 예고했던 그 불행이
실체를 가지고 대문을 넘어오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화 또한 안방에서 자수를 놓다 밖의 소란스러움에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는데 맺힌 핏방울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마당에 들어서며 주인을 찾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을 거느린 비단옷 차림의 중년 사내가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연화의 먼 친척벌 되는 만석이라는 자였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성정이 포악하여 집안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석은 몇 년 전 도박과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종적을 감췄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의 눈은 번들거리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뱀이 지나가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칠성할매는 부엌에서 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만석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석은 칠성할매를 본체 만체하며 안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하인들은 마당에 침을 뱉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우는 대나무숲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저자가 이 집에 온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석이 사랑채로 들어가 주인 어른과 독대를 시작하자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사랑채 쪽 귀를 기울였고 민우는 마당을 쓸면서도 온 신경을 그쪽으로 집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간간히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무언가 탁자를 치는 소리도 들려 집안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이 벌컥 열리고 만석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알 수 없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땅을 바라보았지만 만석의 눈빛 속에 담긴 비열함과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 어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녁상도 물린 채 방 안에 틀어박혔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칠성할매가 사랑채에 들락거리며 약탕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주인 어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되어 사랑채 문 앞에서 서성였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나무 숲은 다시 울기 시작했는데 어제보다 더 거칠고 사나운 소리가 되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대며 창호지를 덜컹거리게 했고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칼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숲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대나무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칠성할매가 조용히 민우의 곁으로 다가와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민우야, 대나무가 저리 우는 걸 보니 필시사단이 날 모양이다. 너는 절대로 나서지 말고 몸을 낮추고 있어야 한다. 저 늙은 대나무가 다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때를 기다려야 해. 할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매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연화가 머무는 안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석이라는 먹구름이 몰고 온 비바람이 연화라는 꽃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대나무 숲의 한숨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천둥소리처럼 밤하늘을 울렸고 그 소리 속에 묻힌 두 젊은이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시련의 밤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며
대나무 숲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편안히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석이 기와집에 들어앉은 지 사흘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삭풍이 부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온갖 산의 진미를 대령하라 소리쳤고, 그의 수하들은 마당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며 하인들을 겁박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만석이 가져온 독한 술과 억지스러운 빚 독촉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만석은 곳간 열쇠마저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자 하인들은 불안에 떨며 일손을 놓기 일쑤였고, 마당에는 쓸지 않은 낙엽이 뒹굴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였으나 담벼락을 넘어 들려오는 만석의 걸걸한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에 몸서리치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편찮으신 틈을 타 집안을 삼키려는 친척의 검은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규방에 갇힌 처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연화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아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눈치와 한숨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집안을 지키려 애썼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건실하고 꼿꼿한 민우가 버티고 있는 한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석은 교묘하게 민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해온 장작이 젖었다며 트집을 잡아 마당에 내팽개치거나 깨끗하게 길어온 물통을 발로 차 엎어버리며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수모를 견뎌냈는데, 자신이 섣불리 대항했다가는 오히려 연화 아기씨와 주인 어른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민우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작정하고 마을 저작거리에 나가 민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주막에 앉아 술을 퍼마시며 저 기와집 머슴놈이 주인 몰래 국간 쌀을 빼돌린다더라, 혹은 감히 주인 아기씨를 넘보며 흑심을 품고 있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떠들어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젓던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패거리가 워낙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고 끈질기게 소문을 퍼뜨리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민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무서워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헛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덮어버렸습니다. 민우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고,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민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하늘과 저 뒤뜰의 대나무 숲은 알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고립된 그의 처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은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마당을 쓸고 있는 민우를 불러 세우고는 다짜고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눈빛이 그게 무엇이냐? 상전을 모시는 놈이 어찌 그리 불손하단 말이냐? 만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민우에게 억지를 부리며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민우가 빗자루를 꽉 쥐고 가만히 서 있자 화가 난 만석은 신고 있던 가죽신을 벗어 민우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신발은 민우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음에도
뒤뜰의 대나무 숲이 우웅하고 낮게 울부짖으며 크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진동을 동반하여 마루에 앉아있던 만석의 엉덩이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숲이 민우가 당하는 수모를 지켜보다 못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으나 어리석은 만석은 그저 잠시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민우에게 삿대질하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 너머 부자 상인을 데려올 것이니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부자 상인이란 바로 연화 아기씨를 돈으로 사가려는 늙은 장사치였는데 만석은 연화를 그에게 시집 보내고 막대한 돈을 챙길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민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부엌에서 몰래 듣고 있던 하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집안에 들이운 먹구름이 이제 곧 소나기가 되어 쏟아질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힘도 없는 머슴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고 사랑하는 연화 아기씨가 팔려가듯 시집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생각에 피눈물이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대나무를 붙잡고 차라리 나를 베어가고 아기씨를 지켜다오 라고 속삭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대나무 잎들이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민우의 머리 위로 떨어져 마치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칠성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나타나 민우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매는 오랫동안 부엌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민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면 몸을 굽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지금은 저 탐욕스러운 자가 기세등등하여 태풍처럼 몰아치니 너는 잠시 몸을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할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주인 마님께 받은 귀한 향이다.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하더구나. 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면 이 향을 피우고 대나무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숲이 너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민우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할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하며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할매는 다시 한번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만석이라는 자는 욕심이 과하여 제 발등을 제가 찍을 위인이다. 내일 상인이 오면 분명히 무슨 사단이 날 터이니 너는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그 자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려라. 대나무 숲도 나도 그리고 아기씨도 모두 너를 믿고 있다. 그 말을 남기고 할매는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졌고 민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마음이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와집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침부터 비단 옷을 차려입고 대문 앞을 서성이며 상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하인들에게 먼지 하나 없게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지만 그의 도끼질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 할매의 말을 되새기며 다가올 싸움을 위해 마음의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고가 가까워지자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와 함께 짐꾼들을 거느린 상인 일행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배가 불룩 나온 늙은이였는데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려 만석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껄껄거리며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간사하고 듣기 싫은지 마당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대나무 숲은 그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두둑 하고 뼈마디가 꺾이는 듯한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만석은 상인을 사랑채로 안내하며 주인 어른이 병환 중이라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연화 아기씨를 불러내어 상인에게 술을 따르게 하겠다고 말해 곁에 있던 하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연화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치를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만석의 패거리가 문 밖에서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나오라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민우는 도끼를 내려놓고 안채 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서서 주먹을 휘두르면 만석의 계략에 말려들어 쫓겨나거나 관에 끌려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는데 숲은 어제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마치 검은 군대처럼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숲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인과 만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흥정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기와집과 대나무 숲을 포함해서 딸아이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섭섭지 않을 거요. 만석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있었고 상인은 만족스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이 오래된 집안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돈과 쾌락만을 좇는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만석이 술김에 객기를 부리며 이 집에는 눈에 거슬리는 머슴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밤 안으로 치워버릴 테니 걱정 마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석은 단순히 민우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매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만석이 비틀거리며 사랑채를 나와 민우가 있는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내 이놈, 아까 내가 부를 때 대답을 안 했지? 만석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으로 그는 민우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상전의 말을 무시해? 오늘 내 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만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수하들이 서서히 민우를 포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멱살을 잡힌 채로 만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고요한 분노는 오히려 만석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맡은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놓으십시오. 민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만석은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만석은 이 천한 놈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날렵하게 몸을 피해 만석이 허공을 가르게 만들었고 중심을 잃은 만석은 볼품없이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만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수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저놈을 당장 멍석 말아 가두지 않고.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우르릉 하고 치더니 대나무 숲에서 돌풍이 불어와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모래바람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만석과 그의 패거리들도 파르로 얼굴을 가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숲이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 입김을 불어넣은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대나무들의 웅장한 합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만석은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놈을 반드시 요절 내주마. 그는 악담을 퍼부으며 사랑채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상인도 겁을 먹고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위기는 잠시 넘겼으나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느새 연화 아기씨가 툇마루 끝에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짧은 순간 민우는 연화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고 반드시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건히 했습니다. 오늘 밤 만석은 분명 더러운 함정을 팔 것이고 민우는 그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뱃속처럼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대나무 숲은 숨죽여 울고 있었고 민우는 칠성 할매가 준 향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의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 대나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와집의 운명을 건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기와지붕을 하얗게 덮은 이른 아침. 기와집은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안채에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집안의 가보인 옥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놀이개는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귀한 물건으로 오늘 상인과의 혼담을 확정짓는 자리에 예물로 내놓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폐물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뛰쳐나와 도둑이야,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을 전부 마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무언가 일을 꾸미는 자의 비릿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모여 웅성거렸고 칠성 할매 역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주인 어른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는데 조상님께 물려받은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주인 어른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형님,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인데 어젯밤 쥐새끼 같은 놈이 안채를 기웃거리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필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노골적으로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민우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석은 즉시 하인들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라고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친 발길질로 하인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불이며 옷가지들이 마당으로 내던져졌고 가난한 하인들의 세간살이가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지만 몽둥이를 든 만석의 패거리가 무서워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방이 엉망진창이 되는 꼴을 보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는 이미 이 모든 소동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으나 표정만큼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의 방을 뒤지던 수하 한 놈이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자의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옥 놀이개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민우의 낡은 옷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놀이개를 낚아채더니 민우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갈기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가 감히 안채에 들어가 손버릇을 놀려? 어젯밤 내 놈 눈빛이 흉흉하다 했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에게 꽂혔고 개 중에는 실망감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항변은 만석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온 상황이라 칠성 할매조차 섣불리 나서서 변호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할매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연화 아기씨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려 했으나 문 밖을 지키고 있던 만석의 수하들이 아기씨, 나오시면 안 됩니다 라며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민우의 모습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민우가 도둑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삼촌이 꾸민 비열한 계략임을 알았기에 분함과 서러움에 치가 떨려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상인은 사랑채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는 혀를 차며 만석에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허허, 집안에 도둑을 키우고 있었구려. 저런 놈은 관에 넘겨서 곤장을 치게 하고 내쫓아야지. 뭘 망설이시오. 혼사가 오가는 중한날에 이런 부정타는 일이 생기다니. 쯧쯧쯧. 상인의 말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 만석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주인 어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광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길 것이니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하들이 달려들어 민우를 포박하기 시작했고 거친 밧줄이 민우의 팔과 몸을 올감했습니다. 민우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박을 받았지만 그의 눈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주인 어른과 닫힌 안채 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의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연화 아기씨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알았기에 차라리 묵묵히 옥살이를 견디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끌려가는 민우의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한 기계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가 갇힌 곳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광이었는데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자 민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만석 패거리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멀어지자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는데 억울함보다는 연화 아기씨가 겪을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지만 기와집은 마치 상이라도 당한 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고 칠성 할매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행주로 눈물을 훔치며 민우 걱정에 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놀이개를 되찾았다는 핑계로 상인과 함께 술판을 벌이며 자축했으나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우가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지만 평소 그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자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던 대나무 숲이 기지개를 켜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는데 대나무 가지들이 사방으로 휘청거리며 잎사귀를 비벼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낮보다 훨씬 크고 기괴했습니다. 스스스, 삭. 처음에는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로 시작하더니 이내 누군가 목을 놓아 우는 듯한 히잉, 흐으윽 하는 소리로 바뀌어 집안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갇힌 자의 한이 서린 절규처럼 들려 사람들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광에 갇힌 민우는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품속에 간직했던 칠성 할매의 향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민우는 향 주머니를 코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대나무 숲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숲이여, 나의 결백을 안다면 부디 저들을 깨우쳐 주어 나의 억울함보다는 이 집안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 주어. 그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는지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는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대나무 소리는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발을 구르고 통곡하는 듯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기와집의 석가래가 울릴 정도로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만석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방 안에 호롱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문창호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괴야? 지진인가? 그는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묶고 있던 상인 역시 기겁을 하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는 장사치를 하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이토록 기분 나쁘고 공포스러운 소리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쿵쿵 울리며 심장을 조여왔고 마치 보이지 않는 원혼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노려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상인은 내가 이런 재수 없는 집에 발을 들이다니 날이 밝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부적이라도 찾느라 짐 보따리를 뒤적거렸습니다. 안채에 있던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흔들리는 대나무 숲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님들이시여, 민우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저의 어리석은 삼촌을 꾸짖어 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연화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숲의 울음소리는 더욱 애처롭고 슬프게 변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슬픔의 파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나둘씩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와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집 뒤편의 대나무 숲이 검은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기와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렸고 소들은 외양간에서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음매음매 울어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저 집안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 대나무가 저렇게 피울음을 토하는 것을 보니 필시 큰일이 날 징조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 할매는 주방칼을 품에 안고 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감시하던 만석의 수하들도 괴상한 대나무 소리에 겁을 먹고 사랑채 쪽으로 도망가 버려 광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매는 문틈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살아있느냐? 대나무들이 너를 위해 저리도 서럽게 우는구나. 조금만 참거라. 이 할미가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마. 하지만 자물쇠는 너무 단단했고 늙은 할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에서 민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매, 저는 괜찮습니다. 위험하니 어서 들어가세요. 대나무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밤이 가장 깊은 자정 무렵 대나무 숲의 소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굵은 대나무 하나가 벼락을 맞은 듯 쪼개지며 만석이 머무는 방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왓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기저귀를 찬 어린애처럼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기어 나왔고 상인은 속옷바람으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스스로 몸을 꺾어 악인을 응징하려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광 속에 있던 민우는 밖의 소란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끄러운 굉음 속에서 민우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품속의 향 주머니에서 나는 향기가 광안을 가득 채우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이 긴 밤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올 것임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미 견고했던 거짓의 성벽을 허물고 있었고 틈새로 진실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대나무 줄기 사이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놀란 하인들은 등불을 들고 우왕좌왕하며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뛰어다녔습니다. 만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쓰러진 나무를 제물로 바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잎사귀들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놓아라, 내놓아라, 진실을 내놓아라 하고 호통치는 듯한 그 소리에 기와집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밤, 누구도 감히 잠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방문을 활짝 열고 툇마루로 나와 대나무 숲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이 밤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압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대나무 숲의 통곡은 연화에게 용기라는 횃불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그 불을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소리는 대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크고 통쾌할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간밤에 요란했던 대나무 숲소리에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와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처럼 버티고 선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채 지붕의 기와는 깨져 마당에 흩어져 있었고 쓰러진 대나무 한 그루가 마치 거대한 창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누워있어 집안의 흉흉한 기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안에 마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다며 혀를 찾고 대나무가 저리 놓은 것은 필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었습니다. 만석은 퀭한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밤새 공포에 떨다 날이 밝자 오히려 도끼가 바짝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무얼 구경 났다고 이리때로 몰려왔느냐. 다들 썩 물러가라. 고 고함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엄이 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민우와 저 괴물 같은 대나무 숲 탓으로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꾀를 내었습니다. 만석은 수하들에게 당장 광에 갇힌 민우를 끌어내고 헛간에 있는 도끼와 톱을 죄다 가져오라고 패악을 부렸습니다. 곧이어 수하들이 광문을 열고 민우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는데 하루 꼬박 갇혀 있었음에도 민우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만석을 노려보았고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아니라 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결백해 보이는 모습에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는데 평소 성실했던 민우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을 리 없다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못마땅하여 민우의 무릎을 걷어차 억지로 꿀리려 했으나 민우는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재수 없는 구판을 벌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겠다. 만석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도끼를 집어들고 민우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오늘 내 이 저주받은 대나무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내 놈의 목도 함께 쳐서 집안의 화근을 뿌리 뽑겠다. 만석의 광기 어린 선원에 상인조차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나무 숲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마을의 수호신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기에 촌장 어른이 나서서 이보게 그게 무슨 망발인가. 저 숲은 자네 조상들이 심고 가꾼 신성한 곳이야 라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방문이 활짝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 아기씨가 툇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손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삼촌, 그 도끼를 거두세요. 대나무 숲을 건드리려면 저를 먼저 베고 가셔야 할 겁니다. 평소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연화 아기씨의 서슬, 퍼런 모습에 만석은 순간 움찔하며 도끼를 쥔 손을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내려와 민우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핀 꽃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결코 꺾이지 않을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도 부엌에서 달려나와 연화의 곁을 지키며 치마폭을 넓게 펼쳐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주인 어른이 병석에 누워 계신 틈을 타 집안을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할매의 걸걸한 욕설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났나. 저리 비키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끄떡도 하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숲에 손가락 하나 못 댄다 며 악을 쓰고 대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인은 이 난리통에 자신의 돈 보따리를 챙기느라 눈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하들에게 저 계집과 늙은이를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대나무를 베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수하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민우는 묶인 손으로 몸을 날려 수하 하나를 들이받아 연화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기씨에게 손대지 마라. 민우의 포효와 함께 마당에서는 뒤엉킨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청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들어와 만석의 수하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만석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도끼를 들고 대나무 숲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만석이 숲 입구에 서 있는 가장 굵고 오래된 대나무, 즉 어미 대나무를 향해 도끼를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대나무 숲 전체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며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일반적인 돌풍이 아니라 숲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퀴아의 폭풍이었습니다. 만석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그가 내리찍으려던 도끼는 대나무 줄기를 빗나가 단단한 바위에 강하고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도끼날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만석은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만석의 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이 넘어지면서 옷자락이 벌어지자 그의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바람에 밀려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주머니 끈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 번쩍이는 금부티들과 두툼한 문서 하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어른의 인장이 찍힌 집문서와 반문서, 그리고 상인에게 뒷돈으로 받은 어음들이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손이 달린 것처럼 그 문서들을 촌장 어른과 상인의 발치로 날려보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바닥에 흩어진 증거물들에 꽂혔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어음이 만석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보고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집문서를 담보로 내게 돈을 빌려놓고 아직 혼사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 돈을 벌써 챙겼단 말이오. 게다가 저 문서는 주인 어른의 허락 없이 훔친 게 아니오. 상인은 만석이 자신을 속이고 이중계약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바람에 날려온 집문서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확인하더니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건 자네 형님의 인장이 아닌가. 병석에 누운 형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내 놈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만석은 당황하여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다니며 문서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그를 방해했습니다. 대나무 잎사귀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얼굴과 손등을 때렸고 그는 아야 아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매를 맞는 죄인 꼴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민우에게 달려가 칠성 할매의 도움을 받아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민우는 멍하니 서 있는 수아들을 제압하고 만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고 대나무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멈추십시오. 민우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바람소리를 뚫고 만석의 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발악하며 품에서 훔친 옥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아느냐. 내가 이걸 가지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다 내 거야. 이 집도 이 땅도 다 내 거라고. 그는 놀이개를 흔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그가 민우에게 뒤집어 씌웠던 도둑 누명은 스스로의 입으로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제 입으로 다 실토하는구만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병석에 누워있던 주인 어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밖의 소란스러움과 대나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주인 어른은 마당에 흩어진 문서들과 만석의 손에 들린 놀이개를 보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만석을 가리키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 너를 동생이라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어찌 내 딸과 집안을 팔아먹으려 했단 말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연화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오열했습니다. 만석은 형님의 호통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대나무 숲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상인은 에이 재수 없어 내 돈이나 내놓으시오 라며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만석은 꼴사납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만석과 그의 수하들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라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 일당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요란하게 울어대던 대나무 숲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불던 바람도 잦아들고 흔들리던 나뭇가지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고요가 찾아왔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서진 기와 조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나무 숲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숲은 다시금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위엄을 되찾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낸 후에 청명한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분위기를 보아하니 혼사는커녕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자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짐을 챙겨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촌장 어른은 주인 어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어지러워진 마당을 치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다가가 주인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지 못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은 민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다. 네가 내 딸을 지키고 이 집을 지켰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은인이다. 주인 어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민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따뜻한 햇살 속에서 얽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라며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하인들도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부서진 사랑차에 지붕을 고치고 쓰러진 대나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듯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란은 아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소란이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부엌에서 솥뚜껑을 열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고소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해 질 무렵 민우는 다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어미 대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대나무 표면을 어루만지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대나무 숲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민우의 땀을 식혀주었는데 그 소리는 더 이상 한숨 소리가 아니라 사락사락하며 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숲은 이제 편안해 보였고 그 숲을 바라보는 민우의 마음 또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연화는 뒷마당으로 나와 민우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과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 눈이 무서워 피했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두 사람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석 일당이 쫓겨나고 기와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햇살이 비치듯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깨진 기와 지붕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집안을 감돌던 공기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의심,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흥얼거리며 마당을 쓸었고 그 빚을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주인 어른은 만석에게 당했던 충격과 배신감으로 한동안 알아누웠으나 칠성 할매가 정성껏 다려 올린 약과 연화, 아기씨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신 주인 어른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민우를 사랑채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사랑차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공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주인 어른은 방석을 내어주며 민우에게 앉으라 권하였고 이는 상전과 머슴 사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민우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야, 내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집안의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을 뻔했구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네가 더 진심으로 이 집안을 지켜주었다. 주인 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민우는 황송하여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의 그 고든 심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연화도 이 집도 저 대나무 숲도 모두 잃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집의 머슴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과 다름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지방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주인 어른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리셨다며 박수를 쳤고 민우를 볼 때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마을 어귀에 나가면 아낙네들은 갓 단 채소나 달걀 꾸러미를 손에 쥐어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아이들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받아왔던 차별과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 아기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한숨만 쉬는 나약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안뜰을 거닐며 꽃나무를 가꾸었고 칠성 할매를 도와 부엌일도 거들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가끔 담장 너머로 일하고 있는 민우를 바라보곤 했는데 예전처럼 몰래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민우 또한 짐을 나르다가 연화와 눈이 마주치면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높고 단단한 신분의 벽은 대나무 숲의 바람과 함께 허물어졌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따스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 할매는 집안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부엌 아궁기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광에서 가장 잘 익은 묵은지를 꺼내고 텃밭에서 갓 뽑은 배추와 무로 국을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탁탁탁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 냄새가 아니라 행복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이 쪽빛으로 물들 무렵 대청마루에는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주인 어른은 아랫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한자리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법을 중시하던 양반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큰 시련을 겪고 난 후 주인 어른은 사람의 귀천보다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마루 끝에 앉았지만 주인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며 모두 고생 많았다. 어서 들자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긴장을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머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정겨웠습니다. 칠성 할매는 민우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퍼담아주며 많이 먹어라 우리 대들보. 네가 힘을 써야 우리 집 대나무들도 힘을 내지 라고 농담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연화 아기씨도 수줍게 웃으며 민우 앞에 생선살을 발라 놓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본 주인 어른은 헛기침을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맛과 갓 지은 밥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따뜻한 배를 두드리며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자 뒤뜰의 대나무 숲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슬프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르락, 사르락.
바람이 잎사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고 감미로웠습니다. 대나무들은 더 이상 몸을 비틀며 울지 않았고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잠이 솔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툇마루에 앉아 달라진 대나무 숲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 아기씨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의 별과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이 평온한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대나무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도련님, 대나무도 이제 알았나 봅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슬픈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연화의 말에 민우는 용기를 내어내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화는 피하지 않고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묵묵히 푸르름을 지키는 저 대나무 숲처럼 깊고 은근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도 방 안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연을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은 추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쏴 하는 시원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리기도 했고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주는 빗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늙은 대나무는 이제 한숨 대신 깊은 호흡으로 집안의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맑은 전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대나무의 지혜가 비로소 이 집안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와집의 안방,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의 불도 차례로 꺼졌습니다. 칠성 할매의 코 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오고 외양간의 소도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와 연화도 서로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간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모인 그 기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늙은 대나무가 지키는 그 집,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민우와 연화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상월 마을 어딘가에서 대나무 숲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따끔한 경책의 소리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다정한 위로의 소리로 말이지요. 혹시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귀를 열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멀리서 사르락, 사르락 하며 당신의 걱정을 쓸어내리고 평온한 꿈나라로 인도하는 대나무 숲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민우와 연화, 그리고 칠성 할매와 주인 어른 모두가 편안히 잠든 그 기와집처럼 당신의 밤도 부디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대나무 숲이 보내는 맑은 바람을 덮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